즉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분류 과정을 통해서 감별을 진단을 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서브 타입을 알겠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겠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연결 질환이 있죠. 이 연결 질환까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은 타입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타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진이 발생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질환이 뭔지, 혹은 이 질환이 다른 질환으로 오진이 돼서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 피부 질환 중에서 중심이 되는 질환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얼굴 피부 질환은 대체로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모낭염, 주사 피부염,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 거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 질환을 알고 옆에 있는 주변부 질환을 변별하게 되면 오진의 확률이 현저하게 줄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중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질환과 건너다니고 병발되고 하는 연결 지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을 빼놓고 얼굴 피부염을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심 질환을 모르면 오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여드름이 겹친 경우, 그리고 여드름 친구인 모낭염이 겹친 경우에 여드름이랑 모낭염으로 치료하는데 정작 지루성 피부염에 대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지루성이 오래되면 모낭충이 증식하거나 해서 주사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주사만 치료하지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지루성과 아토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아토피 경향성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바로 지루성 피부염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루성 피부염이 중심질환인지 알면서 지루성 피부염을 감별하지 못할까? 이건 타입별 분류에 대한 세세한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일 질환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지루성 피부염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합니다. 즉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분류 과정을 통해서 감별을 진단을 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서브 타입을 알겠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겠죠.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가 있고,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연결 질환이 있죠. 이 연결 질환까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루성 피부염이 홍조형 타입이에요. 그 홍조형 타입이 오래되면 주사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이에요. 이게 여드름이나 모낭염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의 감염형 타입은 직접적으로는 모낭염과 구분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습진형 타입은 아토피와 연결되는 질환인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입별 분류를 알게 되면 유관 질환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의 가장 흔한 타입은 첫 번째는 홍조형 타입입니다. 얼굴이 붉으면서 광대 주위로, 그리고 이마 인당 사이로 붉은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얼굴이 붉으니까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얼굴이 붉으면서 상열감을 호소할 수도 있고 호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상열감을 호소하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상열감을 호소하지 않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서 초기형 타입인 경우가 홍조형 타입인 경우가 많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은데요, 지루성 피부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경우는 사춘기 아이들이 얼굴이 약간 붉으스름하면서 얼굴에 열감을 호소하고 기름기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때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런 타입들이 지루성 피부염의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춘기 때부터 시작이 돼서 20대 30대까지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죠. 오늘도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이세요. 근데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치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따님한테 얼굴이 붉어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스스로 붉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너 얼굴 빨개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얼굴이 붉은 걸 모릅니다. 왜? 아주 오랫동안 얼굴을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붉은 게 아니라 원래 피부 색깔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기엔 얼굴이 붉다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 얼굴을 계속 보게 되면 익숙해져서 원래 피부 톤을 기본 피부 색깔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손바닥과 얼굴을 대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손바닥은 붉지 않죠? 근데 얼굴은 붉어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과 가장 헷갈리는 건 주사 피부염의 안면 홍조라고 얘기했죠. 지루성 피부염이 홍조형 타입이 오래된 경우에 주사 경향을 띠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과 주사는 연관 질환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루성이 오래된 경우에 주사 경향을 띠는 경우, 그리고 혈관에 염증이 파급되는 경우에도 주사 경향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홍조형 타입이 붉기 때문에 주사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얼굴 병변이 붉기 때문에 아토피의 경증 형태도 지루성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단순하게 안면 홍조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히 주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루성 피부염의 홍조형 타입이 가장 많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두 번째 타입은 구진형 타입입니다. 이 구진형 타입이 정말 중요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진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생하는 아주 작은 융기된 병변을 얘기하거든요. 좁쌀 같은 게 막 손상 오는 거죠. 5mm 정도 이하의 붉은 반점, 그거보다 작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얼굴에 작은 여드름양 발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드름 아닌 것이 자꾸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반복하는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주 작은 좁쌀 같은 것들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드름과 혼동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드름은 짰을 때 면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수백 개씩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은 피부 텍스처가 안 좋은 느낌, 오돌오돌하면서 피부결이 안 좋은 느낌에 더 가깝죠. 그래서 구진형 타입은 피부가 거칠거칠하면서 좁쌀 같은 게 막 돋아나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부위는 인당 부위, 그리고 볼 부위, 그리고 턱 주변에 자잘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코 밑에도 자잘한 구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형 타입은 당연하게도 여드름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고, 모낭염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주사 피부염에서 구진 농포형 타입과 혼동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짜보면 압니다. 짜서 면포가 나오면 여드름이고, 짜지지 않는 작은 것들은 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분류 중에서 가장 중증으로 진행되기 쉬운 타입은 세 번째 습진형 타입입니다. 홍조형 타입, 그리고 구진형 타입보다도 더 엄청나게 심한 유형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얼굴 전체가 붉어지면서 각질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특정 부위가 벗겨지기도 하고 진물이 나는 양상이죠. 그리고 진물이 없더라도 표피층이 무너져서 얼굴이 부어오르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부으면서 얼굴이 빵빵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습진형 타입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죠. 이때 긁으면 진물이 나겠죠. 그래서 얼굴이 형편없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고, 중증형 타입으로 쉽게 진행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긁게 되면 얼굴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볼 주변이죠. 그래서 볼을 긁거나 해서 진물이 좔좔 흐르면서 환자분들이 얼굴에 각질이 생기고 사라지고, 진물 나고 각질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고통을 받는 질환이겠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은 가장 혼동되는 건 아토피 피부염과 가장 혼동이 됩니다. 아토피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토피와의 차이는, 지루성은 볼 주변으로 생기고 아토피는 눈 주변으로 해서 옆 라인으로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입 주변에도 많이 생기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고,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은 볼 주변으로 해서 진물이 나는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루성 피부염에서 감염형 타입이라고 존재합니다. 모낭염이 존재하는 건데, 지루성 피부염의 오래된 병변 같은 경우는 세균이 침입을 하거나 여드름균이 침입을 하거나 모낭충이 침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잘 들어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세균이 침범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얼굴에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이 병발되는 거랑 좀 다르게 모낭염이 너무 많이 생겨서 특히나 입 주변에 많이 생기고, 코 밑에, 그리고 여기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여드름 같은 발진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모낭염 타입이 가장 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드름과 감별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드름과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는 타입이 바로 감염형 타입, 모낭염 타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타입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분류를 알면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홍조형 타입이 보통은 지루성 표염의 시작이고 홍조형 타입에서 진행하면서 구진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습진형 타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중증형 타입은 구진과 습진형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구진형 타입에서는 여드름과 모낭염이 병발되기 쉽고 홍조형 타입 같은 경우에도 모낭충이 겹쳐지는 경우들도 꽤 많으니까 주사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한 세세한 서브타입을 알게 되면 어떤 질환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굴의 피부염 중에서 감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